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갖다가 지금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이제 분리 재판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영길의 돈봉투 이 수사가 점점 더 민주당의 20명 가까운 이런 의원들 겨냥해서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돈봉투에 연루된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측근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폭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의 실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황당하게 지금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해서 가까이 지금 접근해 오다 보니까 황당하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는 지금 검사가 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그 욕주거리까지 하면서 온갖 그 인격 무시하는 무리한 이런 그 발언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죠.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이제 배지를 좀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정치적 계산 갖고 좀 특히 그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마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상당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일단 이 돈봉투 건에다가 뇌물수수해서 재판받고 앞으로 기소될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 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도 지금 그 정치적으로 북망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지금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상황이 아무리 이것이 길게 잡는다고 해도 재판이라는 게 길게 끌어지는 경우는 되게 증인이 많이 나와서인데 지금 그 검찰에서 증인을 현재 한 2명 정도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재명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당한 자백을 한 김진성 씨, 그 다음에 KBS의 최모 PD, 이 2명만 나오면 끝난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이 자백이 있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2회 내지 3회, 뭐 길어야 4회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겨울철에 법정이 좀 이제 휴정기가 있다고 해도 내년 4월 초가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지금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강 그 방향이 잡히는 것이죠. 집행유예 이상의 그런 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내용, 구조 자체도 간단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지금 그 위증교사 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걸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선 후보까지 나가고 이런 것이 쭉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법정을 기망한 이 부분이 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뭐 가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그래서 이재명이 1심에서 상당한 그 중형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민주당 전체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로 해서 여러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속속 아마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우선 그 노웅래부터 해서 지금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만간에 1심이 나오고 돈봉투 사건도 아마 1월 중에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이 윤관석, 이성만 등을 포함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다음에 이게 법정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 연루된 의원들의 실명이 막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불안을 느낀 이들이 아주 좋지 않은 그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자신들의 그 근육질 자랑을 또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론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고질병이 좀 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걸 또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섭 더군다나 이재명에 대해서 지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파렴치한 이런 짓을 좀 저지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부랴부랴 말을 갖다 걷어들이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우왕좌왕하는 오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재명이 어떤 1심에서 이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또 반성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보인 행태, 이런 것들, 수사에 임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당히 이재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줄줄이 돈봉투,
각종 그 뇌물 받은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지금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고 속속 이제 선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다가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뭐 대통령 처가에 관해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부실 수사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탄핵을 하는 정말 그 황당한 정말 얼토당탄한 이런 그 아침에 뭐 그런 얘기를 내놨다가 역풍이 거세게 불 조짐이 있다 보니까 도로 싹 걷어들이는, 허겁지겁 걷어들이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윤 대통령 처가 관련된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성윤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추미애 박범계를 통해서 뭐 수사가 다 지금 탈탈 수사가 된 상황입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데도 뭐가 특별히 나타난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추미애 박범계 때부터 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황당하게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무슨 배후 세력이냐 온갖 욕짓거리를 하는 이런 거 아주 정신 나간 이런 거 짓거리들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이런 모습, 특히 무능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오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지난 총선 때 받은 엄청난 의석수를 갖다가 이들이 이 무능한 세력들이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없죠. 지금 이제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자신들 향해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상당히 점점 더 짙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포퓰리즘, 퍼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능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자신들의 수의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 정부 발목을 잡고 이런 그 행태, 이건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점이 곱빼기로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죠. 무능한 거는 좀 봐줘도 여기 오만한 이런 행태까지, 이 오만한 행태는 더 책임을 받는데, 책임을 묻는데, 지금 보면 무능한 데다가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들, 이걸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민들이 이런 걸 다 보고 있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 그 자충수를 두고 있다, 어리석은 똥볼을 차고 있다, 지금 재무덤을 이들이 깊게 파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등등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겨냥해서 탄핵을 하는 이런 정말 듣도 못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한다 이랬다가 요건 아니다라고 말을 계속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민이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일찍 막을 내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무능한 데다가 교만하고 국민 평가리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같고 자신들의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엄청난 의석수를 밀어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니까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겁박하고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욱더 눈에 불쾌감,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저런 지금 아주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배지를 달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뭐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조국, 추미애, 그 다음에 이 송영길 등과 무슨 연대를 하자,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이들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을 맺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송영길이 지금 강력하게 위성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자매정당을 맺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대형 자충수죠. 왜냐하면 국민이 딱 봤을 때 좀 혐오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인 이들과 결국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거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때문에 완전히 대형 똥볼을 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에서 그런 뭐 탄핵 이런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헌법상으로 정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권이 있다. 그런 걸 물론 정부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연일 일탄핵, 하루에 그 검사 한 명씩 탄핵을 하고, 심지어 검찰총장도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자신들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겁박을 하기 위해서 협박 탄핵, 보복 탄핵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헌법을 상당히 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위헌으로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정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 뭐 민주당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마구잡이로 이 탄핵이라는 걸 마구잡이로 지금 막 행사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이런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민주당 정권 때 망해가던 그 모습들 무능하면서 수의 힘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자신들 정치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 생각되는 상대를 겨냥해서 막 린치를 가하고 이런 거 폭력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찍 문을 닫았는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여기다 바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무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상큼한 이런 대안이랄까 그다음에 쇄신 이런 건 없고 그냥 포퓰리즘 퍼주기 이런 거 외에는 그냥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나는 분명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